도함수 볼게요. 먼저 삼각함수 도함수. dx 코탄젠트 x 코시퀀트 제곱 x죠. 여기 어렵네 이거는 확실히. 시퀀트 x 곱하기 탄젠트 x네요. 얘는 마이너스네. 코시퀀트는 반대. 마이너스 붙이시고 또 쓰고, 그 다음에 코탄젠트를 붙여요. 얘는 신기하게도 코탄젠트 점은 곱하기 표시예요. 수학계랑 되었죠. 시컨트 x 곱하기 탄젠트 x. 이거예요.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 탄젠트 미분 뭐예요? 시컨트 제곱 x.
dx 코사인 x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역함수 x 미분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죠. 마이너스 코사인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dx 디크레이스 거야 아마. 역탄젠트 x는 미분하시면은 1 플러스 x 제곱분 1 dx 코탄젠트 역함수는 코탄젠트 역함수 미분하시오. 그냥 마이너스 붙이면 됩니다. 자, 이제 그 2019년 하면은 참 뭐랄까 2020년을 넘어가는 이제 다시 얘기했는데 그 자기가요 그 기억에 남는 있잖아요. 기억에 남는 그런 해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2019년도니까 뭐 기억에 남는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면은 2019년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학교를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1년을 여러분들이 고생하려다 보니까요 여러분이 조금 있잖아요 자제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하고 좀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스마트폰하고 새로운 신문인데요. 스마트폰이 편리한 점도 있어요. 확실히 유혹이죠. 근데 스마트폰이요 학생들 있죠. 학생들의 공부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뭐 학원에 들어올 때는 사실 스마트폰을 뺏어버릴까도 했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에 왜냐면 사전이 있어. 사전에 들어있는 관계로 뺏지를 못해요. 사전이 옛날에는 뭐죠? 전자사전 해가지고 내지는 사전 해가지고 인쇄 주는데 요즘에 그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즘 사전 있다 보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요즘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스마트폰이 어떤 경우는 학생 중에 보면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요 편입은요 고시예요. 고시예요. 고시는 뭐예요? 내가 어떤 목표를 해가지고 내가 그걸 이루는 거거든요. 고시라 그래요. 점수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해가지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합격하는 데만 가는 거예요. 그게 고시예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요 자꾸 그거를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사법고시하고 그런 행정고사 보는 시험 보니까 하여튼 비슷한 거예요. 근데 만약 그런 사람이 시험 본다요. 스마트폰인데 그럼 공부 안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하고 거리를 멀리 두셔야 됩니다. 어떤 학생은요 공부하다가요 스마트폰에 뭔가요 까록까록 올리잖아요. 그럼 만약 안 올려요? 그럼 불안해요. 주기적으로 뭔가 까록 올리는데 막 조용해요. 그러면 불안해. 스마트폰을 보면서 왜 아무 일도 없지? 하면서 자꾸 보는 그런 사람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 느끼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외부하고 단절을 시켜야 되는데 자꾸 외부가 연락을 하려 해요. 연락을. 이거는 고시라는 자세가 아니에요. 동영상을 보는 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때요 스마트폰을 꼭 옆에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다가 막 까똑까똑 하면 또 찾아보잖아. 찾아보면서 그거 보면서 나 보니까 집중력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은요 좋은 데 있지만
별로 좋은 점이 있진 않아요. 그렇게 스마트폰 가능한요. 좀 멀리 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2019년도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해를 만들려면요. 스마트폰하고는 약간 좀 거리를 두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학생 중에요.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한 번은요. 문과 쪽으로 공부를 했어요. 문과 쪽으로 공부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영어를 어느 정도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요. 그 수학을 공부해서 왔는데 그 여학생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한 번 있잖아. 1년 공부해서 자기가 안 되니까 스마트폰을 없애버린 거야. 스마트폰을 없애고 투지를 바꾼 거예요. 왜 투지를 바꿨냐? 엄마하고 연락을 가끔 할 때가 있어야 되니까 투지를 하는 거고 스마트폰은 없애더라고. 1년을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1년 해보니까 자기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데 다음에는 고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새 학기를 전부 다 극복했어요. 정말 기억에 남을 해죠. 스마트폰을 그렇게 다양하게 없애는 거죠. 그 정도면 돼야죠. 자기의 공부에 장애를 가져오니까 장애가 없는 공부를 하세요. 주의하세요. 명심도 하시고 지금 버릇처럼 수업 끝나고 막 스마트폰 가지고 하는데 서서히 없애주세요. 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노력하세요.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요. 오프라인 쪽에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는요. 스마트폰을 있죠. 끝나마자 스마트폰을 껴가지고 그거는 이제 허락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적응이 안 돼서 그렇지 조금 돼가면 그걸 이제 말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시고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말한 게 또 하나 있는데 그 영어를 하는데요. 영어 하는데 이 학생 중에요.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외우는데요. 영어를 그동안에 잘 안 해봤나요. 그래서 영어를요.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을 자꾸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해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령껏 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영어 단어 외울 때요. 영어 외울 때 어떻게 하냐면요. 동의어를 자꾸 외우더라고. 동의어를. 그러니까 어떤 단어에 대한 동의어 있죠. 책에 보니까요. 동의어가 자꾸 있죠. 동의어를 외우는데 그건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이 동의어를 외우는 데는요. 옛날에요. 어휘 시험에 자주 나올 때 그거에 대한 동의하고 해가지고 할 때 하니까 동의어 외우는 거는 그건 지금 어휘 시험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동의어 외우듯이 자꾸 버릇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동의어 외우면요. 뭐하니? 동의어 외우면 그것도 동의어 자꾸 가요?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다 따라가고요. 계속 하면서 까먹으면서 나오지 어떻게 할까? 시간만 들여다보지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동의어 외워가지고 도움 되나요? 독해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 독해할 때 도움이 되는데 독해할 때 단어가 딱 떠오르는데 단어가 이게 동의어가 떠오르는 말이 됩니까? 그럼 안 되잖아. 곧바로 번역이 되는데 동의어밖에 떠오르지 안 되잖아. 그럼 그러니까 동의어 외우면서 시간 낭비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한 조금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요 학원에서 시험 볼 때는요 이거에 대한 동의어 이거에 대한 동의어 하거든요. 학원에서 그럴 수가 없거든요. 학원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한다 해주고요. 여러분들이요 동의어 자체를 외우는 것은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고 헛공부를 하고 있다.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버릇이 계속 있더라고요. 동의어 외우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단어를 외웠으면요 어느 정도 외우고 난 다음에 독해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방법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방법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법 자꾸 얘기하지만 문법은요 독해를 위한 문법이 있잖아요. 문법 공부를 하긴 하셔야 돼요. 문법을 안 하면 안 하거든요. 그 문법을 해야만이 독해에 대해서 뭐죠? 좀 논리성이 생겨요. 자르는 거라든지 순서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데 문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법을 위한 문법을 하면서 있거든요. 문과처럼 문법을 위한 문법처럼 절대 가지 마세요. 문법을 가지고 이게 안 돼야 된다 그런 거 과거 잘라버려. 찝찝하잖아요. 괜찮아요. 어떤 학생은 문법책을 사서 그 책을 다 돌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지? 그냥 그 책 문법책이에요. 그럼 독해를 위한 걸 만드는 게 그 문법책이 아니는 거죠. 독해를 위한 문법책 아니니까. 그러니까 문법을 그냥 하는 거지고 이따만한 책 사가지고 돌파하는 건데 현명한 공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아니다. 그러니까 문법은요
독해 쪽에 도움이 되면서 그런 문법적으로 공부를 해야만이 여러분이 공부가 효과적으로 된 거고 시간도 여러분이 절약할 수 있다. 그럼 아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아시고 공부하세요. 만약에 공부하다가 아 영어가 내가 좀 지나치게 하는 게 아닌가 좀 물어봐. 그렇다고 70점이 내놓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분명히 수학 공부를 하면 이과 학생들이 이과에 맞게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요 첫날이과에서요 잔소리가 많아요. 잔소리하면 뭐예요? 잔소리하면 아이유 노래 맞나? 도너츠의 잔소리도 있죠. Strong with I with you song 있나요? 저도 노래 많이 하려고 그래요. 작년에 이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노래는 별로 못했는데 하여튼 그전에는 노래도 많이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노래를 제가 무척 좋아했어요. 자 그럼 다시요. 자 미분 공식 한번 외워보도록 앞으로 가겠습니다. 13페이지에 미분 공식 지겹지만요 지겨울 정도로 해야 돼요. 지겨울 정도로 해야 돼요. 이건 이제 그냥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지겨울 정도로 하세요. 그냥 스무스하게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요 9단이라 생각하세요. 9단 9단이 안 되시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9단인데 뭐 할 겁니까? 그죠? 그래서 9단이요 그냥 외우세요. 제일 답입니다. 코사인 코탄젠트 x 똑같아요. 9단이랑 마이너스 끝 끊으시고 오늘 이 미분 공식에 이거 외우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시컨트 외우기 싫지만 이 외우세요. 마이너스 시컨트 x 곱하기 코탄젠트 x다. 역 코사인 x는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역 탄젠트 x분의 1 역상함수 도함수 외우세요. 상위권 학교, 중상위권 학교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x 곱하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코탄젠트 코시컨트 x 역함수 x 곱하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지수 로그함수 대함수는 lnx 미분하시면은 x분의 1 ddx ax는 ax lna 자, lnx 미분 x분의 1 lnx 미분하시면은 x분의 1 lnx 미분하시면은 x분의 1 자 지수 로그의 도함수죠. 로그 ax
x ln a분의 1 로그 ax x ln a분의 1 루트 x 프라임 1루트 x분의 1 많이 씁니다 진짜. 루트 x 미분하시오 할 때 x분의 1 미분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x분의 1 미분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x분의 1을 미분하시오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죠. x분의 1을 미분하시오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x분의 1을 미분하시오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자, 오케이. 이제는 앞으로 또 올 거거든요. 계속 외우게 할 건데 페이지 1페이지에요. 함수. 다음 시간에 꼭 노트를 준비하셔야 돼요. 알겠죠? 노트를 준비해가지고 한꺼번에 해도 듣고 아니면은 노트를 내가지고 그냥 미적분 1, 미적분 2 이렇게 수정대수해서 노트를 만들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데 해가지고 10월 때까지 계속 그 노트만 가지고 갈 겁니다. 이제 함수란 말인데요. 함수라는 말 전에 먼저요. 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수. 우리 보통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얘기가 없으면 보통 뭐죠? 실수라 해요, 실수.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이 하는데 우리가 실수예요, 실수. 이 숫자 있죠? 숫자들이 있어요. 이게 뭐죠? 실수의 값이에요, 이게 다.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숫자예요. 근데 이 실수가요, 딱 찍어보면 유리수아니면 무리수, 유리수아니면 무리수. 그러면은 유리수하고 무리수는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간단하죠. 가볍게 들어도 돼요. 앞으로요 루트의 모양이 있어요. 루트의 모양이 지수자 가면요 2분의 1승인데 루트의 모양이 살아있잖아요. 무리수. 루트의 모양이 없어져 버리면은 유리수. 이렇게 하면 돼요. 루트의 모양이 살아있으면 무리수, 루트의 모양이 살아 없으면은 유리수. 수단 루트의 모양은요 없지만은 무리수인 모양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파이랑 뭐 있죠? 2가 있죠. 3.14 뭐 2.7 얼마 이런 게 있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숫자는 유리수라면은 무리수,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는 쭉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유리수 아니고 무리수를 합쳐서 우리가 뭐죠? 실수를 하죠. 그래서 앞으로요 아무 얘기가 없을 때는요 실수의 범위에서 이렇게 다루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한양대학교는 번역이 없는데요. 실수의 얘기가 없어요.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뭐죠? 실수라고 인정을 하면서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이 수석에 보면은 들어가가지고 자연수도 있고 정수 있는데 이건 초등학교 내가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수중에서 실수하고 허수이거든요. 보통 아무 얘기 없을 때는 그냥 실수가 되는데 이게 허수가 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얘를 다 합해서 복수수라고 말하거든요. 실수하고 허수. 그래서 이거를 복수수의 모형을요 A 플러스 BI라고 하거든요. 우리 이거를 복소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BI가 없으면 실수, BI 있으면 그냥 BI면 허수. 전체적인 모형은 뭐냐? 복소수라는 거죠. 실수, 허수, 복소수. 그러니까 여기서 I는 뭐냐? I는 실수하고 허수는 구별하는데요. 간단하죠. 실수하고 허수를 구별하는데 요쪽에 있죠. 요쪽에 루트가 있죠. 루트 쪽에. 여기서 만약에 양수면 그냥 실수. 여기 맛이 만약에 음수면은 허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안에다가 만약에 양수면은 그냥 실수. 루트 안에다가 음수면 허수.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I는 허수 중에서 가장 기본에 대한 숫자 뭐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을 뭐죠? 허수단이라는 거죠. I라는 단위를 상상의 숫자, 상상하다, 이미지네이션, 그래서 이런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허수에 대해서 볼 때는 반드시 뭐죠? 허수에 대해서는 복수수라는 말이 주어져야 돼요.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은 그 아무 얘기도 없을 테니까 실수에 대해서만 좀 장난합니다. 오케이? 나중에 이 허수에 대해서 좀 확인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I는 허수에 대해서 루트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 함부로 나오면 안 돼요. 함부로 나올 수는 없어요. 오케이?
일어선 모형으로 정의가 되는 게 허수다. 그래서 수에 대해서는요,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는요, 아무 얘기가 없을 때도 실수잖아요, 실수. 실수를 가지고 하는데, 그 어떤 실수 있죠? 그 실수를 가지고,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집어넣어가지고 실수가 나오게끔, 그럼 어떤 적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합이 있어요. 어떤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에 있는 어떤 실수를 잡아요. 실수를 잡아요. 실수를 잡아서 가지고 어떤 작용을 해요. 작용을 해가지고 다시 뭐요? 실수가 나오게끔 하는 그런 어떤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펑션이라거든요. 실수를 여기에다 작용해서 실수가 나오게끔 하는 거 우리가 뭐요?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함수. 이 함수,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실수고 이게 실수인데요. 실수에 있는 거를 잡았어. 잡아서 어떤 작용을 해요. 작용을 해서 다시 실수의 모양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이런 걸 함수라는 거죠. 이렇게 원수를 얘기하시면은 x를 어쩌고 저쩌고 막 집어넣어요. 여기 적용을 하는데 접합을 해서 원수로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걸 함수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x라는 것을 실수고 이거 실수가 나오잖아요. 작용에 따라서 여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따라서 우리가 뭐죠? 2차 함수, 뭐 1차 함수, 뭐 3차 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게 성질이 있고, 오케이? 그럴 때 이 x 있죠? 이 x를 뭐라 하면요, 유식하게 정의구역의 원소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보통 이렇게 할 때 x를 보통 독립변수라는 말을 잘 써요. 독립변수. 그래서 독립변수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이 y를 종속변수 한다. 종속변수. 물론 이거 단어 몰라도 돼요. 독립변수 여기 집어넣었을 때 결과 뭐요? 종속변수의 모양이 나오는. 그러니까 앞으로 모르니까 함수라고 하는 거야 이걸. 아시겠죠?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가지고 우리 뭐죠? 미분하고 적분하고 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말이 뭐예요? 이런 모양이 딱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보면요, 이 함수를 가지고 문제도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절대 그런 문제는 없어요. 함수 자체를 푸는 그런 모양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함수처럼 생겼다는 거죠. 보통 이런 앞에 써가지고 y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왜 하필 x라는 문자가 쓰고 왜 이렇게 하냐? 이 f는 뭔지 알겠죠? 펑션이니까 펑션. 어떤 작용이라는 단어죠. 작용이에요, 작용. f. 근데 왜 하필 x를 쓰냐? 그 많은 문자에 왜 특별히 x를 쓰냐? 이것도 이제 수학서를 보면요, 다 나타나요. 수학서에 그 프랑스에 보면요, 프랑스 수학서를 찾다 보면요, 왜 x가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그 x를 집어넣으면 결국 뭐죠? y가 돼요. 이런 함수의 모양은 이 프랑스 역사예요. 수학. 알파벳 질 있죠. 또는 G, H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됐고요. 이 함수 중에서요, 이제는요, 이걸 좀 더 세분화하게 들어가니까 어떤 함수가 있냐면요, 증가함수, 감수함수라는 말이 있겠죠. 증가함수, 감수함수 말이 있죠. 증감수함수란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있죠. 이런 거. 하나 해봅시다. 이제, 이 그래프거든요. 그래프. 그래서 보통요, 이 x가 움직이는 데 있죠. x가 움직일 때는 일종의 표현을 해요. 막 표현하고요. 이 y는 나오는 데 있죠. y가 나오는 데를 여기로 표현해요. 이게 뭐죠? 좌표 평면이라죠. 좌표 평면. 이거 있죠. 이것이 움직이고 막 움직일 때 막 지나올 때 표현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이게 x의 값이 있죠. x의 값이 얼마를 가요. 가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y 값이 나오죠. 요거에다가 여기에 대한 y 값을 여기다 정리를 해 점을 찍어요. 그러니까 x가 얼마 이동했을 때 여기 x가 얼마 이동했을 때 y가 얼마나 이동, x가 얼마 이동했을 때 y, x가 얼마 이동했을 때 y, x가 얼마 이동했을 때 y,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쭉 연결하는 게 바로 그래프라는 게 나와요. 오케이? 참 똑똑하죠. 똑똑한 이론이에요. 뭐 그런 거 같은 괜찮은 이론이에요. 이런 함수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증감수, 감수함수라는 말이 있거든요. 뭐 이런까지 뭐 할 필요 없고 증감수는 뭐냐면요,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놓는데 x에 대한 커질 때요. x가 커질 때 y의 값은 뭐죠?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x가 이렇게 커질 때는 커지는 동안은 y 값은 뭐죠? 점점 커지는 그래프. 이런 함수를 증가함수를 한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거든요. x의 값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커지죠. 커질 때 이 y 값도 어떻게 커지죠? x 커질 때 y도 커지는 거죠. 커지는 이렇게 소리 이렇게 커지는 거 뭐요? 증가함수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걸 증가함수. x가 커질 때 y도 커지니까 이게 바로 증가함수예요. 그 다음에 이 감수함수라는 게 단어가 있어요. 감수함수는요. 물론 이게 수직적인 정의도 있지만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자, x가 커지는 동안요. y 값은 점점 뭐요?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x랑 커지는데 y 값은 점점 적어지는 거 있죠. x가 커질 동안에 y 값은 점점 작아지는. 오케이? 이 작아지고 있잖아. 이 함수를 우리가 감수함수라는 거죠. y가 같은 거지. 감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함수는 뭐요? 증감수는 아니고